안녕하세요. 공부법 컨텐츠에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 3학번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태블릿 공부법 컨텐츠에 출연했던 이제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된 13학번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번에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부산국제고를 나왔습니다. 국제고... 저는 범접도 할 수 없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20살, 동갑이에요. 수학교육과 다니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오셨고 현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말을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좋아. 나도 좋아. 네, 영광입니다. 연예인이랑. 연예인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의 생기부 차이점이 어떨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생기부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고1서부터 좀 수학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좀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채웠었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약간 진로보다는 학문적인 관심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간 케이스인데 경제랑 지리 공부를 둘 다 가져가게 되다가 두 개를 합친 게 경제 지리학이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지라는 생각에 자율전공학부를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일반고고 특목고 국제고잖아. 그래서 일반고랑 특목고랑 굉장히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 특목고랑 일반고의 차이를 제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판을 잘 깔아준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학술 분야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열어주는 학술제나 글로벌 포럼이나 이런 걸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활동 같은 거에 있어서도 창업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판을 깔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거를 받아먹는 거는 학생 개인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또 가서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그러면 판을 좀 어떤 방식으로 받아먹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 뭐 논문 서칭을 할 때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갖다 줄 수 있다거나 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는 우리한테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거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얻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그러면은 내 생기부 봤을 때는 혹시 궁금한 거 있니? 다른 거는? 아니, 나는 네 생기부에서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교과 등급에 다른 숫자가 없어. 다 그냥 1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기 2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또 일반고라서 또 내신을 따기 용이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내신 성적이 학기별로는 어떻게 나온 거야? 1학년 1학기 때 1.13, 2학기 때 1.12, 2학년 1학기 때 1.0 이래가지고 전교과 합치면 한 1.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거의 샤프심 수준인데 당연히 전교 1등. 그렇긴 하지요. 전교 1등인데 수연이 성적도 봤을 때 지금 너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는 1.4 정도가 나왔고 1.3, 1.4 이렇게 봤다가 2학년 2학기에 1.8, 3학년 1학기에 굉장히 아쉬운 숫자로 2.2 정도가 나와서 결국에는 1.67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 근데 특목고에서 1.17면 뭐 압도적인 일이 아닌가? 압도적이진 않았고 한 명의 라이벌이 있었지만 졸업 성적은 1등을 했지. 1등 하면 됐죠 뭐. 자사고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은 도대체 표준 편차가 몇이 나오길래 막 한 자릿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과학 탐구 실험 6.4 이거 뭐죠? 표준 편차가 6.4요? 우리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뭐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과목은 문과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쉽게 내주셨고 근데 이제 진또배기로 어려웠던 거는 통합사회 같은 과목들 보면은 표준 편차가 14, 13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도 엄청 심하고 다들 이제 통합사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을 다 풀어오고 마더텅을 풀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좀 심했던 기억이 있지. 지금 뒤에 봐도 2학년 것도 마찬가지로 막 12.9, 뭐 수학원 15.4 막 이래. 근데 저희는 표준 편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표준 편차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반고 표준 편차. 나는 사실 다른 학교 표준 편차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주요 과목 이런 것들 보면은 표준 편차가 25에 다른 기타 과목들이야 10 몇 점대가 살짝 있긴 있는데 특목고는 누가 덜 틀리느냐 싸움이 있느냐 하면은 일반고는 누가 안 틀리느냐. 누가 완벽해지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 그만큼 또 장단점이 있죠. 일반고는 그만큼 문제가 쉽고 근데 또 특목고는 그만큼 문제가 꽤 어려우니까. 근데 수연아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국제계열 교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 미시경제학,
대학부터 해서 인문지리, 영어 작문과 토론 뭐 과목명만 봤을 땐 도대체 뭘 배우는 학문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그냥 해줄래? 국제 계열 교과가 이름은 일단은 거창하긴 한데 전국에 국제고가 몇 개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따로 배우도록 된 교과가 국제 계열 교과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국제고에서는 수능이나 결국엔 입시에 대한 거를 완전히 버릴 순 없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인문지리라는 과목으로 연결이 되고 뭔가 윤사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서양 철학의 이해라던가 이런 과목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 사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 과목 시수가 엄청 많고 과학이나 수학이 좀 적었거든. 그래서 사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지리를 듣는다고 하면 4시간 중에서 2시간은 그냥 이제 세계지리 관련된 수능특강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아예 수행평가에 몰아서 쓰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지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좀 더 어려운 올림피아드 내용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뭐 지리에 관련된 보고서를 좀 적성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런 걸 해서 좀 융합적인 과목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볼 건데 그러면 수연아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제일 수행평가에서 열심히 했던 거 영어는 진짜 갈아 넣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수행평가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리연구 방문론이라고 2학년 2학기 지리 과목을 들은 게 있거든. 그때 내가 했던 주제가 세종특별시라는 행정도시가 있잖아. 그 도시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해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야? 행정도시라는 사례가?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세종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 근데 이거를 쓰면서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난 자부할 수 있거든.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뒤져봐도 이런 걸 똑같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정말 혼자서 이제 모든 연구기관 다 찾아보고 막 계속 밤새가면서 공무원님들께서 쓰신 어떤 자료들 이런 거 읽어보고 했는데 이제 이 활동을 마치고 나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활동을 기점으로 그 다음 학기에 한 국제경제에서도 어떤 지리 관련된 활동을 넣는다거나 어떤 도시나 클러스터에 관련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내 관심사의 중간 지점이 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러고 쓱 보니까 너도 나만큼이나 진짜 영혼을 갈아서 밤을 새가며 카페인의 도움을 받고 했을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열심히 했던 활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제가 레스비를 마셔가면서 수학까지 담고 보고서를 썼었죠. 그때 44페이지인가 A4 용지로 나왔었는데 읽기도 힘들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해준 거랑 좀 연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지리 세특을 보면 세계 각 나라의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보는 내용을 가지고 세계지리 세특에다가 넣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그때 좀 영혼을 조금 갈아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방향이 뭔가 좀 바뀌어 나가야 하고 뭔가 바뀔 점만 있고 좋은 점은 없고 살치 조금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괜찮은데? 싶은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 결국엔 수시라는 게 이 생기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라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장을 하면은 그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생기부를 좀 꾸며내가지고 더 뭔가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게 난 중요하다. 맞아. 우린 둘 다 멋진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기부를 열심히 챙겼어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인의 생기부를 바이브원의 생기부 온 서비스를 통해서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 온은 총 500만 개의 생활기록부 문장을 학습한 바이브원 AI가 상대적 경쟁력과 구체적 장단점, 부족한 부분의 보완점을 자세히 제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두 분의 생기부를 분석한 리포트를 보시고 생기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있네요. 생기부 온 해가지고. 떨리는데 한번 볼까요? 나는 솔선수범하는 학업 열정 탐구자형이라는데? 나도 비슷해. 솔선수범하는 학업 전공 열정 다재다능. 우리 둘 다 좀 멋있게 이게 된 것 같아. 멋있을만 하지. 자,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학업 역량 진단, 전공적 합성 진단, 인성 진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기부에서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바이브원의 서류평가 공통 기준은 2023학년도 기준이고 2024학년도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너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잘 잡아낸 것 같아? 나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찔린다 라고 느껴지는 멘트가 많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있는데 일단 수학에서 보면은 수학 과제 연구나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학 이론 탐구 이런 게 전공 적합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생각했던 전공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결국엔 수학을 도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수리를 도구로 한 건 많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채웠으면은 좀 더 풍성하고 양질의 생기부가 됐을 것 같다는 후회가 좀 있고 자율활동, 뭐 세특 기타, 사회,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자율활동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좀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 싶은 게 내가 1학년 때 좀 생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들도 그래 너 관심 없구나 나열식 먹어 하고서 진짜 다 나열식으로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학급 학습부장으로 활동했고 뭐 다빈치 다리 만들기 스틱밤 하고 뭐 생명 존중 교육하고 뭘 했다만 있지 뭐가 없어. 거기서 뭘 했고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뭐로 바뀌었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권장할 만한 활동 방식은 그 활동이 학업 역량에 대한 증명도 되면서 전공 적합성에서도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탐구 유치원. 그러니까 너 지금 증명이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냥 뭘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떤 식으로 하려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니?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집어낸 것 같고 나도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나는 후배들한테 나열식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이게 나열식의 함정이 뭐냐면 이게 특목고를 다니게 되면 특히나 그럼 내가 이 활동도 나가보고 저 활동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 적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 분량을 줄이더라도 다 넣고 싶다 보니까 진지하게 참여한 활동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여러 가지만 있는 그냥 샐러드볼 같은 생기부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너무 어렵거든. 깊이가 없는 거라서 후배들이 보고 있다면 제발 여러 가지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좀 집중을 해서 제발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야. 이 생기부 온 리포트를 봤을 때 생기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의 생기부를 분석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애정어리게 한 활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야박한 평가를 내리기가 되게 힘든데 난 이런 좀 객관적인 걸로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주면 내가 어디로 다음 학기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정표가 되니까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새 학기 이제 3월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생기부를 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생기부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생기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혹시 세특이 좀 써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세요. 그래서 난 진짜 이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제가 탐구를 했냐면요 저 진짜 밤새 가면서 이거 자료 준비하고요 라고 좀 감정을 자극하면서 가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일단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수시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생기부 때문에 고생을 하실 건데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버티시고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정시를 생각하시고 그게 좀 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하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둘이서 저희 생기부 팁을 좀 상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생기부를 채우는 그 작업에도 저희가 드리는 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했던 바이브온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